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목적은 이제 피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물리 공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이 영상은 이 영상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은 모두 하나의 문제를 다 풀어나가는 그런 풀이 영상을 할 건데요. 풀이는 뭐 물론 답지에 다 나와 있지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 문제는 수능에 나왔던 문제로 제 기준으로는 난이도가 좀 굉장히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과 60도의 각을 이루며 V0의 속력으로 던져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다가 높이 h인 곳에서부터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따라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높이 h인 지점에서 물체의 속도 방향은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이며 h는 포물선의 최고점 높이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저희가 구해야 할 것,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물체가 수평면에 도달한 순간 속도의 수평 성분의 크기를 저희 보고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가 지면이면 이렇게 도착할 때 어떤 속도를 가지고 얘가 도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맞죠? 도착을 할 건데 얘를 이렇게 V 프라임이라고 잡으면 문제에서 지금 구하는 것은 이 속도의 x축 성분인 이 수평 방향의 속도의 성분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 물음표를 저희가 구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경사대에 존재하는 이 세타 값을 만약에 저희가 구할 수가 있다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미지의 Vx 성분은 V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두 가지의 변수 V 프라임 곱하기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변수만 찾아내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러면 V 프라임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V 프라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이 h인 지점에서 물체의 속도 방향은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즉 이 공이 여기 출발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날라와요. 날라오다가 이 경사면과 한번 닿는데 이 닿을 때에는 경사면과 방향이 나란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란하고 그리고 그대로 땅으로 이렇게 굴러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이 공중에 뜨기 시작해서부터 경사면을 지나서 땅에 도착할 때까지 에너지의 손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에너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와 도착했을 때 에너지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고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니까요.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의 속도도 이 V 프라임도 즉 출발 속도인 V0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식을 약간 수정을 하게 되면 V 프라임을 지우고 이제 저희가 저 미지수는 V0란 것을 알았으니까 V0로 고쳐줄게요. 한마디로 이제 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또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여기 땅바닥 지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뭔가 분석해야 될 것 혹은 구해야 할 것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약간 옮겨서 생각을 해야 돼요. 솔직히 이제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는 어느 정도 좀 직관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뒤에 생각을 하는 방향을 잡을 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식도 있고 방향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갈래길 중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은 어느 정도 직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직관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약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 바닥에 닿는 지점 있죠? 이 바닥에 닿는 이 지점에서 보면 공이 이 경사면과 나란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이런 식으로 화살이 좀 삐뚤어졌네요.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경사면과 나란하기 때문에 아마 이 값이 세타 값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속도, 세 개의 속도 중에서 어떤 속도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세타 값을 유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세타 값을 유출을 한다는 것은 이 세 개의 속도를 통해서 어떤 코사인 세타 값을 알아낸다던가 혹은 탄젠트 혹은 사인 세타 값을 알아내게 되면 결론적으로 여기 보이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건데,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냐면, 이 스몰 h는 포물선의 최고점 높이의 2분의 1배다 라는 조건을 주어졌네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한 풀이 과정 중에선 이 조건을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아마 여기 보이는 이 화살표를 끈 이 과정, 이 세타 값을 도출하는 이 부분에서 아마 이 조건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아마 처음 봤을 때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 쭉 설명한 이런 문제 설계까지는 이제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피트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앞에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서 한 번 더 말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도의 수평 성분의 크기를 물었고, 지면에 도착할 때의 속도는 중간에 에너지의 손실이 없었으므로 V0인데, 이 V0에다가 경사면에 존재하는 각인 세타를 이용해서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이런 지점에서 한 번 더 속도를 분해함으로써 여기 보이는 코사인 세타를 유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부적인 풀이 방법은 뒤쪽 슬라이드에서 단계적으로 하나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앞에 설명했듯이 운동 과정 중에 에너지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지면의 도착 속도는 V0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땅에 도착하는 이제 이 지점을 기억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앞에 설명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기억 지점을 속도를 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고, 이 세타 값은 지금 경사면에 존재하는 세타 값이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관계식을 구하게 되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 도착하는 수평면에서의 속도의 x 성분의 크기인 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예, 그리고 경사면과 공이 맞닿는 지점, 이 지점을 니은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니은 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기역 지점과 마찬가지로 속도를 분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속도를 분해를 할 수 있는데, 속도를 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벡터 그림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보이는 이제 이 세타는 경사면에 존재하는 세타와 같은 값이 되게 되는 거고, 네, 각도를 아마 구해보시면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니은 지점에서의 x축의 속도의 크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니은 지점에서의 x축의 속도의 크기는 초기에 존재하는, 초기에 출발할 때에 존재하던 x축의 속도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이 크기를 v0 곱하기 코사인 60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관계식을 하나 더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즉 v0 곱하기 코사인 60도에 어떤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곱하면 v''이 나오는데, 이 v''이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v''이에요. 이렇게 이 v''은 니은 지점에서의 y축의 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네, 여기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y축의 속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즉 이제 저희는 이걸 봤을 때 이 v''을 구하면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저희가 이제 원래 구하고자 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이제 직관이 필요할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식을 사용할 거예요. 여기 마지막 줄에 보이는 이 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 식의 기본 형태는 그 등가속도 공식에서 배우는 식 3개 중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식이죠. EAS는 V제곱 빼기 V'제곱. 네, 좀 말이 더듬어지네요. 이 식을 이용할 것인데, 이제 Y축에 대해서 움직인 거리는 H만큼이고, 초기의 속도는 V0 곱하기 사인 60도이고, 나중 Y축의 속도는 V''이기 때문에 이 식을 한번 세웁니다. 하지만 이 식을 딱 세웠을 때 약간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왼쪽에 보이는 GH예요.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의 형태에서는 보기에 보이듯이 다 V0만 등장해야 돼요. V0만. 뭔가 풀이는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줄에 보이는 이 식을 풀게 되면 V0도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 왼쪽에 GH가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이 GH를 없애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가 남아있죠. 그게 뭐냐 하면 네 번째 줄에 보이는 H는 포물선 최고점 높이의 2분의 1배이다 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하나 더 세우게 되면 그러면 최고점 높이는 이렇게 2H라고 잡을 수가 있고,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포물선 운동에서 최고점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즉, 이 식 두 개를 연립을 시켜서 GH마저 소거를 해주게 되면 V'', 네, 즉 니은 지점에서의 Y축의 속도는 4분의 루트 6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V''을 구했으니까 이 V''을 두 번째 줄에 보이는
두 번째 줄에 보이는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앞에서 한 부분은 이까지 설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서 구한 V'을 두 번째 줄의 식에 있는 것에 대입을 하게 되면, 즉 이 식에다가 V'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값은 2분의 루트 6으로 제가 계산을 하니까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로 변환을 할 때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서 구해주시면 돼요. 네, 맞죠? 2분의 루트 6이 여기 세타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세타가 되는 거고, 2분의 루트 6이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겠죠. 이 그림을 사용해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물론 루트 10분의 2이기는 한데, 보기에 보이는 이런 뭔가 이런 형태로, 그렇죠? 둘 다 분모 분자 둘 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즉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루트 5분의 루트 2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다 왔어요. 첫 번째에서 보이는 것, 네, 즉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V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겠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므로 이렇게 답을 구해주게 되면 답은 V0 곱하기 루트 이렇게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제가 이런 영상을 녹화하거나 하는 것은 먼저 살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설명도 뭔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게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니까 차차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일단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